오늘 이 시간에는 못다한 전자파 알아보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이렇게 강의는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오늘 저희 옆에 계시는 백정희 교수님께서 네가 오늘 한번 데뷔 무대를 한번 서봐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회를 저한테 물려주시면서 데뷔 무대에 제가 이렇게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네 흰머리가 충분히 사회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또 아침에 오시면서 저한테 이제 백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셔서 거기에 제가 용기 백배 치열업이 돼서 제가 이 자리에 마이크를 잡게 됐으면서 오늘 사회는 좀 더 여러분들하고 다가가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신 분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우측에 계시는 선생님, 그러니까 좌측인데요. 좌측에 계시는 선생님부터 각자 자기소개를 먼저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까 소개해드린 당국대학교 의과대학의 황인아입니다. 저는 이제 주로 전공 분야가 환경의학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다양한 위험 물질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에 노출이 되었을 적에 사람한테 어떤 건강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그것이 이제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고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유해 물질이 이제 전자파입니다. 그래서 전자파 연구는 우리 백정희 교수님하고 같이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감기가 걸려서 코로나는 아닙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요. 저는 충남대학교 명예교수로 있고 세계보건기구와 당국과 WHO 소개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말을 좀 번역을 하면 이제 국제 EMF 프로젝트라고 해서 1997년 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여러 가지 전자파 인체 영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되는 각국의 정책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쭉 거기 이제 한국 대표로 쭉 참석을 해왔고 나중 기회가 되면은 지금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시면 워낙 웹사이트도 많고 잘못 그릇된 정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WHO 하면 요새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내용도 간단히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어머니회 중앙회 사무총장 조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다 전문가분들 앉아 계신데 저는 전자파에 대해서 잘 아는 입장은 아니고요.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 위원으로 저희 대한어머니회에서 참여하다 보니까 이렇게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대한어머니회는 교육으로 함께 활동을 하고 있어서 불러주신 것 같고요. 오늘 저희 서울시 연합회 회원분들도 오셔가지고 좋은 공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시간에 소개를 드렸던 국립전파연구원의 김기회 연구원입니다. 저는 90년 후반부터 전자파 인체 보호를 위한 기준도 만들고 또 측정 방법도 만들어 온 일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아직 상용화는 안 됐지만 5G 28기가 기지국 또 휴대전화 이런 전자파가 나오는 기기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측정할 수 있게끔 측정 방법도 만들고 또 국제기구에 참여해서 표준화도 하고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사실 저 빼놓고는 굉장히 엄청나신 분들인데 본인 소개를 좀 이렇게 자랑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분씩 그 뭐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인지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계시는 그 백정희 교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WHO IAC 미팅의 한국 대표로 그동안 쭉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전자파 분야에 가장 권위 있는 그 1만 학회의 한국 전자파 학회 회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남대 명예교수로 계시지만 아직까지 저희들 그 후배들의 그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시는데 계속적으로 저희들 도움을 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저 끝에 우리 하민아 교수님께서는 잠깐 이제 공무원의 정부미를 한 3년 동안에 드셨어요. 그래서 환경부의 환경정책국의 국장으로 3년간 역임하셨다가 올해 다시 이제 복귀를 하셨고요. 그래서 학계뿐만 아니라 정책에 있어서도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대외적으로 알려지신 그런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계시는 분은 사실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셨는데 그것보다도 그 58년도에 그 대한어머니회가 발족되면서 명실상공의 그 가장 큰 그리고 오래된 그 단체로서의 그 어른 역할을 하는 곳의 사무총장님이시고 또한 그 자녀들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어머니의 그 감성을 저희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단체의 그 총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셨고요. 제일 마지막에 이제 우리 사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자랑을 하지 못하는 우리 김계회 연구관님은 이 분야에서 한 20년 넘게 그 전자파 측정과 표준에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탁월한 그 역량을 발휘하셨고 국내의 모든 기준은 이분 손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측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궁금하신 분들은 다른 분한테 가서 물어보지 마세요. 오직 김계회 연구관님한테 물어보시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인지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닿죠? 저희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충족한 마음가짐이 되셨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오늘 그 이 패널 디스커션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우리나라 인체 영양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상이 있고 또 이런 연구를 토대로 어떻게 인체 보호 기준이 만들어져서 여러분들한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 백정희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특히 또 아까 제가 하다가 만 거 있잖아요. 4mm 가우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대표로 이렇게 그 설명까지 대국민 설명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일단 백 교수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제가 최 연장자로 제일 먼저 마이크를 넘기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면 우리나라 연구, 저희 나라는 한국 전자파학회 산하에 전자기장과 생체학계 연구회, 이분의 연구를 하는 거죠. 그 연구회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199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6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초창기부터 연구를 하신 분들이고, 그런데 초창기 외국은 우리보다 좀, 특히 서구권은 우리보다 상당히 앞서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저희는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공학도 공학이지만 특히 우리 하민아 교수님처럼 예방의학이라든지 실제 의대의 의학 기술은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저도 이제 이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초창기에 그 미국에는 군 연구소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해군 연구소, 그다음 공군 연구소인데 분야도 다양하고 큰 연구를 하는데 그때 아주 초창기 연구 시절에 오늘 여기는 안 나오셨는데 지금 이화여대 교수를 하시고 그 당시에는 한국 원자력의학원에서 이제 연구를 하셨던 그 윤실 교수님이 발표를 했어요. 저는 이제 다른 쪽으로 발표를 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유럽의 양반들이 오더니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정말 한국에 이런 정도 그 이제 바이오 쪽 그런 그 능력이 있는지 놀랐다. 저는 그걸 듣고 본인도 그렇지만 저도 엄청 고무가 됐는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이제 이쪽 분야 그 연구를 한 국제학술 학회가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모여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그게 있는데 이제
뱀스라 그래서 바이오 일렉트로, 그게 이제 생체 전자학이었는데 바이오 일렉트로 매그네틱스라 그래서 그게 논문 편수가 꽤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거의 탑 클래스에 올라가 있습니다. 전체 논문 제출 편수에 우리 한 상위 7위 정도를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쪽 분야 연구진들이 굉장히 연구실도 있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도도 만들어지고 또 기준도 만들어져서 잘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선풍기 얘기를 하라 그랬는데, 아마 선풍기 되게 언론에 접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풍기를 쓰는 나라가 이 아시아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 있고 동남아 있고, 외국 사람들 회의에서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선풍기를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알지니까. 그런데 어쨌든 선풍기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 이게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경각심을 일 경우는 좋은데 잘못된 정보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4mm 가우스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4mm 가우스라는 게 뭐냐면, 원래 인체보호 기준은 그거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인체보호 기준은 굉장히 엄격하게 국제적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그걸 자의적으로 우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지 않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낮춰서 관리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4mm 가우스라는 것은 아까 이제 하메라 교수님 말씀하셨던 어떤 역학 연구자, 바로 하델 교수죠. 하델 교수가 송전선에 대해서 이제 아까 그룹을 10개도 나누고 5개 나누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노출본 그룹을 나누는 경계선 하나에 4mm 가우스라는 수치가 있었고, 이제 그 4mm 가우스 이상 된 사람이 좀 위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논문으로 발표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이제 투비 바람 등 것 분류할 때 그 교수의 논문이 채택이 된 거예요. 어쨌든 왜냐하면 그 국제암연구센터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위험한 게 있다 그러면 이걸 버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걸 채택을 했는데, 그걸 마치 이제 4mm 가우스가 인체 보호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해서 지금 우리나라 선풍기가 200배가 넘는다 그러고 그렇게 과장되게 발표가 되었고, 또 하나가 설사 4mm 가우스라는 거가 의미 없는 수치지만 어쨌든 그거는 이제 송전선에 적용된 수치인데 가전기기에는 적용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렇게 잘못되게 호도가 돼서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브리핑을 하고, 그때 제가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저는 전문가로서 제 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언론의 칼럼이 또 다른 시민단체 측 칼럼이 나와서 제가 이제 대응 칼럼을 또 이렇게 쓴 적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 아까 좋은 웹사이트를 많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학회 웹사이트 emf.org.kr 거기 가시면 그게 정확한 정보죠. 정확한 정보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관련된 사이트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립정파연구원 웹사이트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들이 WHO에 들어가서 WHO, EMF 이렇게 치시면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세계보건기구에서 주관하는 그런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시면 거기에 이제 최영 교수님 아까 일부 소개를 하셨는데 팩트시트를 해서 거기는 뭐냐면 세계보건기구 입장에서 휴대폰이 어떤 건지, 송전선이 해로운 건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그 책자에는 굉장히 간략하게 되어 있죠. 굉장히 깁니다. 긴 영어로 된 문장들인데 그걸 저희가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해서 거기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주변에 소개를 하시고, 한번 직접 세계보건기구라고 하면 누구도 시비를 못 걸잖아요. 그래서 보시고 주변에 이렇게 좀 전파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굉장히 공정한 그런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잘 정리된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웹사이트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대개의 경우에는 잘못된 정보에 노출이 많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걸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우리나라의 이 전자파 인체에 대한 위상도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현재의 여러 가지 시민단체들과의 전문가들 사이의 어떤 의견에 대한 논쟁 이런 부분까지도 소상히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비자 관점에서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전자파, 그리고
시중에 도는 차단 제품들에 대해서 또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 입장에서 전자파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펼쳐나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사무총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짠 게 아니라요. 제가 갑자기 이제 드리니까 이제 굉장히 당황하실 거예요. 뭐 이런 말 하고 미리 주지도 않고 그냥 폭탄 선언을 지금 하게 해드려서 좀 당황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지금 그 머릿속에서 정리하실 시간을 제가 드리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준비되셨으면 뭐 이렇게. 네, 갑자기 질문을 하셔가지고 저도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근데 저 이제 미리 좀 와가지고 원장님이랑 우리 전문가분들하고 이제 점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저 사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평소에 궁금했던 점들을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여쭤봤거든요. 우리가 사실 전자파 하면은 굉장히 좀 두려움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한 가지 기기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안에도 엄청난 기기들이 있는데 평소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저는 이제 송전탑 문제라든가 사실 주거 장소를 선택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 제가 막 이렇게 조사하고 알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질문도 좀 드려보고, 그리고 휴대전화 문제 제가 직접 측정을 해봤더니 실제로 굉장히 미미한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이어폰에 관한 것도 제가 직접 연구원분하고도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어떤 때는 좀 너무 많은 정보가 우리의 불안감을 좀 키우는 면들도 있긴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가정에서 쓰는 그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 이건 전자파하고 관계없지만 대체물로 인덕션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이제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가스에 노출이 되면서 이 연소 과정에서 그게 이제 폐암을 많이 유발하는, 담배를 피지 않는데도 여성들이 폐암 발생률이 굉장히 많은 게 그것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덕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가 이제 한 30cm 정도의 안전거리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더 가까운 경우에 더 많이 가깝잖아요. 조리를 하다 보면 그거는 어떡하나 걱정을 했더니 실제로 위에서 발생하는, 위로 가는 그런 것까지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게 더 위험하고, 그런 정보까지 주다 보니까 우리는 위험한 것처럼 좀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소비자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 그리고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거르는 장치들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오늘도 잠깐 그 쉬는 시간에 저희 회원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니까 굉장히 유익하다. 근데 엄청 위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별로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생각보다는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들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그 연구원인가요? 예, 전파연구소? 네, 공학연구소에서도 우리 그 연합회들이 지방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교육 같은 것도 해주실 수 있다고 언제든지 요청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하고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소비자들을 찾아가서 이런 교육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옴으로써 그게 해소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확하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한 가지 조금 더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해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원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용어들이 소비자들한테 친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많잖아요. 특히 우리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이쪽 용어들이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순화시켜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용어들로 바꾸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좀 청소년들 사이에 20, 10대, 20대 사이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담배 유해성 같은 거, 사실은 이제 전자파에 직접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지만 그것이 마치 담배의 유해성을 다 없앤 것처럼 홍보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런 접근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좋은 자리 불러주시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거를 찝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기는 조금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리마인드를 해드리면 첫 번째가 그 교육 자리에 대한 중요성을 좀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의무감을 가지고 정부가 접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전자파 관련된 용어들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좀 순화시켜서 국민적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전자담배와 같은 그런 유해인자에 대해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그 세심한 배려와 그 다음에 올바른 정보 전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5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우리 국립전파연구원의 관계자 분들께서 꼭 머리에 새겨주시고 정책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이 자리를 이런 바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일 사실은 이 목소리를 사실 듣고 싶었는데 핵심을 이제 찝어주셨는데 그렇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이런 그 환경 유해인자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해결할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 하민아 교수님께서 현장과 또 학계를 넘나들면서 이렇게 해보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전문가들한테 좋은 또 일반 우리 국민들한테 좋은 솔루션을 이 자리에 비해서 딱 집어서는 얘기를 못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들한테 충분히 주실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폭탄 숙제라고 또 생각을 하시고요. 아까 발표한 거를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해서 막 준비를 하셨는데 전혀 다른 폭탄을 제가 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폭탄에 대해서는 그 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예측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전자파의 이제 위험성이 이제 아까 그 제가 모비키스 역학 연구 말씀드리면서 아주 작은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증명을 하지는 못했고요. 그러나 이제 증명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없다고 우리가 이제 단언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입장을 취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사전주의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안전하다는 확신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유해하다는 증거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그러나 아직 이게 완벽하게 안전하다 이제 이런 또 이제 증거는 또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취하는 이제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게 완벽하게 향후에 정말 안전하다 모든 증거를 다 봤을 때 이게 확실하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라는 결론이 날 때까지는 이제 우리가 좀 미리 아직 좀 애매하긴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지만 좀 주의를 기울이는 이런 게 좋겠다 하는 거가 이제 사전주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이제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취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이제 담배를 펴도 어떤 사람은 폐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어떤 유해인자에 노출됐다고 해갖고 똑같이 이제 건강 문제가 똑같은 수준으로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반응의 정도도 이제 좀 다르게 나타나죠. 그런데 이제 누가 취약하냐 했을 때 이제 아까 제가 할 때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청소년이 취약하죠. 성인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휴대전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자파 노출에 어른보다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 사전주의의 원칙으로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전주의 뭐냐 전자파에서 그러면 이제 지금 제일 많이 이제 우리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휴대전화인데요. 휴대전화를 좀 사용 시간을 가능한 한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휴대전화를 쓸 때도 딱 이렇게 얼굴에 대고 쓰는 거는 좀 지양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꼭 전자파 문제가 아니라도 최근에는 이제 어린 청소년들이 너무 그 휴대전화만 해서 인터넷 휴대전화 해갖고 이제 그 중독 문제가 사실 그 문제가 사실은 더 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이제 예방을 할 겸 해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좀 휴대전화를 적절하게 쓸 수 있게 항상 이제 좀 부모님들께서 이게 이제 확실하지는 않으나 아직 안전하다는 그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조심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태도를 이제 좀 계속 아이들한테도 말씀을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폭탄을 전달을 해드리는데도 그 전문가 답변 탁탁 넘어가시는데 제가 좀 당황하셔야 되는데 당황 안 하시니까 제가 당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 전자파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이 날 때까지는 보다 엄격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한 이제 어린이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세밀하고 정교하게 터치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것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대한어머니회의 그 역할이 굉장히 더 중요해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제 취약 그룹으로 규정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에 따른 그런 인체 영향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을 다 감안해서 이 대한어머니회에서 포괄적 교육이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때 제일 먼저 우리 하 교수님을 초청을 하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좀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계시는 분은 마지막 폭탄을 던져드리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예비로 놔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나온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모든 폭탄을 다 받고 안아야지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시간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플로어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문 사항들에 대해서 또 저 뒤에 이제 앉아 계시는 분들이 또 전문가들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답변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폭탄을 저 뒤로도 던질 수가 있으니까는 저 뒤에 앉은 전문가분들은 긴장하면서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아마 전달이 되면은 궁금사항이 있으시면은 거수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쪽 앞에 있으신데, 네. 계속 아까 강의를 굉장히 열심히 들으셔가지고 제가 질문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휴대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요즘 애들이 컴퓨터를 굉장히 가까이 보고 오래도록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요. 전자파가 얼마나 나오는지. 네, 폭탄을 바로 안 돌려도 답변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우리 김계 연구관님께서 휴대폰에 대한 그 사용에 대한 그 올바른 거하고 그 다음에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예, 그 휴대폰도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청소년들은 혼자 방 안에서 그 컴퓨터도 많이 이제 쓰는데요. 뭐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의를 하고요. 집에 들어가면 방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으니까. 그 휴대폰은 저쪽에 이제 뒤에 혹시 측정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삼성이든 애플이든 아니면 뭐 대만의 그 휴대폰 제조 회사든 여하를 막론하고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그 폰이 낼 수 있는 가장 높은 출력에서 측정을 해라.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값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경험을 해볼 수 있을 정도의 출력이 아니에요. 그 정도 출력이면 휴대전화가 한 30분 정도면은 다 방전이 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 이게 아무리 과도하게 써도 30분 정도 쓴다고 휴대폰이 다 방전될 정도로 사용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의 조건에서 핸드폰을 테스트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얼마냐? 면 실제로는 그렇게 측정한 값의 한 50분의 1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값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게 그렇다고 해서 안전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아까 하민아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도대체 연구를 엄청 공동 14개국이 참여해서 국제적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는데 그래서 영향이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모르잖아요. 하기는 했는데 어떤 경우는 있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자세히 들어보면 또 괜찮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영향이 밝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밝혀진 게 없다고 연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연구는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돼요. 왜냐하면 4G, 5G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인체 영향에 대해서 연구가 과거에 이루어질 수 없고 현재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연구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요. 저희 정부에서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최악의 조건에서 테스트를 해라 라고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고 휴대전화도 오래 쓸 거면은 사용하지 말게 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이어폰을 쓴다든지 이어폰 쓰고 오랫동안 통화를 해도 괜찮잖아요. 휴대폰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게 현명한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영향이 있는 거와 없는 거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TV, 컴퓨터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컴퓨터에서는 전자파가 거의 나오지는 않아요. 본체도 상당히 이제 사람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다만 걱정이 되는 거는 전자파는 아니지만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그 밝은 모니터를 오래도록 보다 보면 그 이제 눈도 저도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컴퓨터 보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눈이 너무 이제 침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전자파보다는 오히려 그런 이제 그 눈이나 또 한 곳에 이렇게 밝은 거를 계속 집중하다 보면 이제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자기 모르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거기서 전자파가 많이 나오는 거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안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나오진 않는데 너무 오래 보면 예. 그 전자파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눈도 안 좋아지고. 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인덕션하고 하이라이트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걸 쓰거든요. 근데 보면 같이 세구를 쓸 때 전기가 찌릿찌릿 울리는 그런 게 저한테 들리는데 전자파가 많이 흐른다 막 그런 소리를 저희 딸한테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가스레인지로 바꾸려고. 저도 이제 그 밥솥은 IH 쓰고 있고 이제 하이라이트 쓰고 있고 이제 그걸 쓰고 있거든요. 이제 쓰고 있는데 전혀 이제 와이프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 주의를 주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아이들도 이제 저희 없을 때는 미리 거기서 조리도 하고 하니까 찌릿찌릿한 거는 좀 전자파하고는 좀 상관은 없고요. 그 전기 매트나 아니면 다른 제품들도 쓰다 보면 이렇게 좀 딱 됐는데 찌릿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전자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접지의 문제예요. 제품의 접지. 그래서 이게 코드를 원래는 이제 기본 정상 제품은 접지가 다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콘센트에 접지 선이 거기에 같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코드를 이렇게 꽂았을 때 찌릿찌릿하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꽂으면 아마 접지가 잘 될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전자파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어떤 소리가 뭐 들리거나 그런 것들은 뭐 전자파가 아니라 이제 누설이 돼서 전류가 뭐 이렇게 다른 쪽으로 흘려서 노이즈, 그러니까 잡음이 이렇게 막 생기는 거라서 전자파는 이렇게 들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파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다른 전기적인 그런 특성이니까 그 가스, 저는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가스레인지를 이런 이제 IH나 인덕션으로 바꾼 거 저는 제일 잘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 질문 일단 마이크 서기 전에 정리를 조금 잠깐 하고 저겠습니다. 이게 오늘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공무원 입장에서 나왔는지 시민 입장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영향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포럼은 어용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좀 매듭을 져줘야지 되는데 공무원이 저렇게 얘기하시면은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하게 됐고요.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조금 더 진솔된 자리가 됐다라는 게 오늘 이 자리가 참 좋은 자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김계혜 연구관님의 개인적인 그 바람이 저희 전문가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영향이 잘 모르겠다고 해야지 우리가 연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밥 먹고 살 수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앞에 지금 선생님께서 그 질문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입니다. 먼저 이렇게 그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우리 국립공원연구원 관련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사회자님부터 패널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좀 새로운 것들을 알게 돼서 상당히 여기 온 최소의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이 배터리가 약하네. 마이크를 바꿔드리는 게 말이 끊기시니까는요. 예. 죄송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아까 저희 처음에 질문해 주셨던 우리 그 선생님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하 교수님이 발표를 하실 때 우리 모비퀴즈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뇌종양 관련 연구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뇌종양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휴대폰은 과거에 비해서 엄청난 발전을 해서 컴퓨터 기능, 그 다음에 카메라 기능, 그 다음에 전화기 기능, 기타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쓰는 게 통화의 기능은 점점 적어지고 SNS 기능이 좀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기능이 발달하다 보니까 거의 컴퓨터보다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뭐 텔레비 기능까지도 있어서 우리가 뭐 전철을 타든 아니면 뭐 어디 여행을 가든 그거를 손에서 놓지 않고 계속 보게 있거든요. 그럼 컴퓨터보다도 더 가까운 거리에서 그것을 접하게 되는데, 그럴 때 시신경에 얼마만큼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것을 연구하신 결과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없으면은 앞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사회자 데뷔를 하는 거여서 굉장히 당황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질문자들을 딱딱 건너서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요. 지금 복합 환경에서의 어떤 전자파 문제에 대해서 각 기능별로 나타날 때, 특히 이제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때 안구에 대한 영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연구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백 교수님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아까 선생님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폭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방금 말씀
그 시각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실제 지금 이제 아까 전자파 쪽은 많이 이제 보호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일부 연구에서 청색 계열이 좀 안 좋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가시방송 중에서 청색 계열이지만 그래서 이제 보면 좀 그래서 이제 여러분 휴대폰에 보면 그 필터가 다 기능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그렇게 쓰시는 것이 뭐 조금 좋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아직 연구 결과가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자꾸 이제 주파수가 올라가고 하다 보면 주파수가 올라갈수록 이제 이렇게 이제 눈 쪽에 좀 안 좋을